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홍태입니다. 자, 어제 밤새 호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빗줄기가 강했습니다. 이 자정이나 하지만 특보도 해제되고요.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또 강원 지역 곳곳에서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오늘 하루 종일 오다 내리다를 반복하겠는데요. 자, 내일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또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려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많겠습니다. 이 부산을 비롯한 남쪽 지방은 지금 비 피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나마 좀 그 중부 지역 이상은 특히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서 남부 지역은 어느 정도 피해가 그래도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기온이 21도고요. 한낮 기온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주시의 국립과학관 유치 이제 정말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지에 선정되었고요. 다음 주쯤이면은 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그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이 안심식당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적극 준수하는 음식점을 선정해서 홍보에 나선다는 것인데 오늘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구체화되는 등 후속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에 강원도는 자원환경과 남북협력 등으로 방향을 잡은 공공기관 유치전의 성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강원도에선 총 4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접수받은 신청 건수는 170만여 건으로 이 강원 지역에서만 신청 건수는 4만 건 이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올해 1분기 강원 지역의 가계부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강원 지역의 가계부채는 36조 9천억 원, 1인당 가계부채는 6,9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소폭 확대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의 국립과학관 유치가 이제 정말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최종 후보지에 이 선정이 되었고요. 다음 주면 결정 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마지막 이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원주시의 김광수 부시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원주 부시장 김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부시장님을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터뷰한 게 오늘이 세 번째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 유치전이 시작되었을 때 그 중반전, 예, 오늘은 이제 종반전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예,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막바지라고 표현했고요. 우리 또 부시장님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립과학관 모두 전국에서 몇 군데 지역이 처음에 유치전에 같이 동참했었죠? 예, 처음에 이제 10개 자치단체가 광역시가 들어와 가지고 지난 16일 날에 이제 대전에서 10개가 PT를 제가 했습니다. PT를 해서 3개가 추려졌습니다. 3개 시도가. 그래서 1차 이제 최종 현장 실사를 3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3개 시도는 이제 울산, 그다음에 광양, 원주 그런데 원주는 어제 실사를 비가 오는데 어제 1시간 정도 받았습니다. 실사 기간이 꽤 길지는 않군요. 예. 시간이. 그게 이제 공평성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1시간 정도 브리핑을 받고 현장에 우리가 1차 PT한 내용하고 현장하고 얼마나 딱 맞느냐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1시간 정도 똑같게 합니다. 3개 시도. 우리가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얼마만큼 뭐 사전 지식을 가지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시간 정도 하면은 일반 시각으로는 와서 한번 쓱 훑어보고 가는구나 좀 그런 느낌도 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분들이 뭐 사전에 다 서류를 1차 벌써 PT 보고를 지난주에 저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체크하고 와서 현장을 보기 때문에 어제 하여튼 비가 오지만 현장 실사를 꼼꼼히 잘 보고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벌써 실사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원주는 할 거 다 했군요. 예. 정말 결과만 기다려야 되겠군요. 그래도 아직 좀 마음은 안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모로 자꾸 원주의 어떤 강점 한 5가지 되는 그걸 지금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제 또 실사 때 와서 또 질의응답을 또 많이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완 자료도 또 제출해야 되고 다음 주 한 화요일까지 그래서 제가 보완 자료 제출 때문에 오늘 요 인터뷰가 끝나면 곧바로 국방부를 올라가야 됩니다. 할 거 다 했다 했는데 아직 아니군요. 예, 그분들 또 오면은 아마 질의응답하면 또 거기에 자료를 잘 제출하고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그분들 논의는 다음 주 중순에 3개 시도를 놓고 아마 이제 어디로 할 것인가, 한 개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정해서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말, 7월 말이면은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이면 결론 난다. 그렇습니다. 이 선정위원회인가요? 정확하게 명칭이? 국립과학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요. 이분들이 뭐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이제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이제 과학관 그런 뭐 심사 전문위원이고 또 대학 관련 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졌고 또 그 전국 과학관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부 또 하고 또 그 과학관 과기부 그 담당 부서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뭐 보충 질문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셨고 또 그것은 이제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보충 질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관심이 가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거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어떤 질문들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어제 뭐 답은 충분히 드렸어요. 그래도 그걸 또 더 이제 어떤 데이터화해서 계량화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과학관을 만들어 놨을 때 관광객, 관람객이 얼마나 올까 이런 부분 저희가 이제 동해안 관광객이 영동고속도로를 지나가는 게 약 5천만 정도 지나간다 합니다. 그 중에 2%만 우리 길목에 있으니까 한 1분 거리에 있으니까 2%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100만 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도 했고. 이게 추정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5천만 가는 건 맞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과학관 부지 이제 오염 문제. 이 문제인데 그 과학관 지금 만들려는 만평에는 오염이 없습니다. 오염이 체크한 게 그것도 했는데 그런 것을 오늘 국방부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을 드려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좀 더 이제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또 뭐 주차장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데 그 동선 문제 그런 것도 좀 지적이 있었고 또 하나 저는 이제 문화재는 어떠냐. 그래서 문화재도 저희가 5월 7일 날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상 없다. 그 군인들이 69년 동안 거기 살았기 때문에 문화재는 없다라고 통보받아서 공문으로 어제 제출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국에 10군데 지역이 유치 신청을 했었고 그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3군데가 후보지로 남아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울산 있고 또 전남의 광양 그리고 또 이제 강원도 원주에 3군데인데 어떻습니까? 그 울산 지역 또 광양 지역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장단점이랄지 아니면 경쟁력 좀 어떻게 좀 잡혀나가고 계십니까? 저희는 하여튼 뭐 원주보다 좋은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이제 울산이 이제 인구가 114만 정도 돼요. 그러면 원주의 약 3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과학관이 이제 인구가 많은 광역시 단위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은 또 그러겠죠. 우리가 광역시인데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 그 옆에
예, 부산에 국립과학관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도 문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아마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공모사업 그 성격에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전남 광양이 있는데 여기 이제 광양이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강하다 보니까 지식산업을 바탕으로 이제 하는 소재가 과학관 그런 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가 아마 아나운서님 아시면 우리나라의 맨 끝입니다. 그래서 혹시 네.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조금 안 맞지 않나 우리 생각에서. 네. 그리고 또 바로 인근에 대구 과학관인데 여기도 소재가 지금 전남 과학관하고 비슷한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이제 원주는 요새 뭐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를 하고 있고 시대 감각에 맞는 생명의료 전문과학관을 준비했기 때문에 원주가 제일 우수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 원주시의 시각에서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약간 좀 감안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제 광역권으로 현재 국립과학관이 이미 입지한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전국적으로 이 원주 지역, 강원 지역 이게 뭐 좀 다른 그 광역 권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봤을 때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큰 고려 대상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좀 말씀드리면 사실 뭐 강원도에 과학관이 없습니다. 강원도만 없는 게 아니라 이 중부 내륙 전체가 지금 과학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저 경기도 남부권이라든지 충청도 북부권, 강원권 이렇게 수도권까지 하면은 한 반경 100km 내에 한 2,800만 정도 지금 우리가 그 관람할 수 있는 그 집약화돼 있어요. 수도권 인구까지 봐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수도권이 2,500만. 또 이 북부, 이 충청도 북부, 요 경북 북부 이런 식으로 하면 2,800만은 저희가 데이터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립과학관 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유치가 되면은 전체 예산이 한 400억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제출할 때 400억 정도를 했었습니다. 410억 정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성장하는 과학관, 확장하는 과학관, 뭐 성공하는 과학관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한 200억 정도 더 지금 투자를 해서 약 600억 정도 지금 하려고 사업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600억 원 중에서 국비 지원 또 지자체 자체 예산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이 비중을 잡고 있는 겁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600억을 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병 숙소라든지 또 뭐 의무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어차피 할 거니까 이 리모델링을 지금 과학관이 오는데 옆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홍보체험관을 만약에 만들면 원주의 의료기기 200개 업체가 이 홍보체험관을 하겠다.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리모델링만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과학관이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사병 숙소가 2동이 있습니다. 근데 과학관이 있으면 어차피 수장고 같은 게 좀 성격이 필요해요. 그것도 우리가 사병 숙소 A동을 수장고로 만드는 리모델링비가 한 60억 정도 들고 또 B동은 우리가 1박 2일 동안에 과학 축전이라든지 또 사람이 오면 거기를 자야 되니까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그 비용, 리모델링비 요게 한 60억 정도 전체 합치면 어차피 한 200억 정도 해서 기존에 한 400억, 200억 해서 한 600억 정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세부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너무 디테일한 부분을 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 국비 지원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전체 예산. 국비 지원이 국비 지원이 약 250억 정도 되고 도비가 한 50억 정도 되고. 한 반반 되겠군요. 반반 되고 만약에 이게 되면은 운영비를 혹시 걱정하시는 분인데 운영비는
정부에서 약 60%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가 한 또 절반, 또 우리가 절반 하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이런 그 궁금증도 있어요. 사실 이제 40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이런 거 시설 짓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뭐 개인적으로 보면 큰 사업입니다만은 예. 전체 지자체라든지 또 정부 사업 치고는 그렇게 아주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그 원주 지역에 큰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좀 예. 궁금하기도 합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이제 이 과학관 그건 돈의 금액보다는 예. 그래도 과학관이 강원도에 있다, 원주에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원주의 브랜드는 많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공모 사업을 참 많이 해봤지만 시민들이 이 과학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어떤 시민은 저한테 와서 이제 대전까지 과학관 안 보러 가도 되네. 바로 우리 10분만 가면 되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과학관이 원주에 오는 거에 대해서는 가치가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그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정부가 발표했던 국토종합계획을 보면은 예.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은 특히 이제 원주 지역은 의료 건강이 이제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중점 거점 지역으로 삼으려고 한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립과학관 하나의 또 활용 정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분석도 예. 있더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마지막 보강 작업하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쯤에 제출을 하실 예정이고요. 예, 그러한 또 보강 자료들을 검토해서 현재 예상은 다음 주말쯤이면은 다음 주 금요일쯤이면은 이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오늘 국방부만 잘 예. 갔다 와서 네네. 하면 뭐 좋은 일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최종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좋은 일 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죠. 고맙습니다. 네. 예. 원주시의 김광수 부시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는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또 홍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그 코로나19 안심식당,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2월부터 외출을 자제하고 외식을 하는 사람도 많이 감소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부산과 전주 등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안심식당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감소하면서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는데요. 한 음식점에서는 지난 2월보다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음식점을 방문하는 사람이 감소하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아직까지는 외식을 자제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라고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지역 상인에게 듣겠습니다. 많죠. 그때는 거의 우리는 지인이 집세도 안 깎아줬지. 집세 밀렸다고 계속 재촉 전화는 오지.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서 버리는 게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내가 지금 빚을 내서 쓰는 거에 코로나 그 거부감도 있었고 시장 사람들 서로서 돈을 안 풀고 서로서 만나는 거 꺼려하니까 이 근방에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야. 열집이면 이제 요새 코로나 자꾸 터진다 그래갖고 지금 또 손님 없어. 네. 자,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이달 말까지 안심식당 신청 접수를 받고 있군요. 네, 원주시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적극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홍보에 나설 계획인데요.
우선 음식점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수저 등 식기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식당이 안심식당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업소가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희망할 경우 오는 31일까지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주시는 해당 음식점을 방문해 현재 실사를 통해 안심식당으로 지정하는데요. 원주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안심식당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 성성수 과장에게 듣겠습니다. 원주시 위생과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장도에 따른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주시 안심식당을 지정 운영합니다. 지정된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안심식당 지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자격 요건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를 비치하여야 되며 위생적인 수정 관리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3대 실천 과제를 이행하는 일반 음식점입니다.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통해 적합한 식당에 원주시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를 발급합니다. 안심식당은 분기별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받게 됩니다. 원주시는 3대 지정 요건 중 하나라도 미이행 시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떡 먹는 국자 또는 용기 등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3.3%였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십 퍼센트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도 있어서 선전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마이너스 수치 내에는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아픔과 또 어려움도 거기에 녹아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코로나19 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좀 하루빨리 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내 문화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 이색 도서관이 열렸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 친환경 종이로 만든 이색 도서관이 22일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 내 서가, 테이블 등 가구가 모두 종이로 만들어졌는데요. 또 도서관은 한지 관련 도서와 예술 도서를 갖추고 원주 지역 문화자산인 한지를 주제로 꾸며져서 시민들이 한지와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 도서관 개관 기념으로 도서 대출자와 SNS 업로더 등에게 한지 책가지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이 원주 한지 테마파크가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공모한 작은 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1층 로비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한 것인데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쉼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주 아카데미 극장, 정말 그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장소인데 이곳이 좀 입시로 문을 연다는 소식이 있군요. 좀 반가워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아카데미 극장의 문이 한시적으로 열립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과 원주 영상미디어센터는 원주의 마지막 단관 극장인 아카데미 극장을 8월부터 9월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인데요. 다음 달에는 아카데미 극장의 원형의 모습을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14일간 행사가 진행되고요. 이 아카데미 극장은 원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건물 형태로 남아있는 옛 대형 극장이고 외부 모습뿐만 아니라 객석, 무대 등 내부 원형 모습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옛 극장의 모습을 둘러보고 또 영화 등을 관람하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9월 행사는 이 아카데미 극장을 지역 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요. 연극, 무성영화, 변사극 등 공연도 함께하고 그림책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극장이 북한문화예술공간으로 쓰이던 시절을 재현한다고 합니다. 1963년에 문을 연 아카데미 극장은 1990년까지 원주 지역 극장 문화의 중심지로 나머지 극장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중에도 영업을 이어갔지만 2006년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철거 위기까지 갔다가 원주시가 소유주를 설득하면서 보존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원주에 오래 거주하시던 분들에겐 추억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젊은 시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이 평창 대관령 음악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개막을 했군요. 네. 제17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22일 평창 알펜시아 뮤직텐트에서 열린 개막 공연과 함께 막을 올렸습니다. 이 개막 공연 보라는 이종진 지휘자가 이끄는 춘천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시작했는데요. 이 춘천시향이 베토벤이 남긴 최후의 교향곡 제9번 합창 전 악장을 연주했습니다. 이 4악장 환희의 송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곡인데 춘천시립합창단과 원주시립합창단, 또 정선 출신 소프라노 홍혜란, 메조소프라노 김효나, 테너 최연희, 바리톤 최인식이 함께해서 웅장함을 더했습니다. 이 4악장은 유럽연합의 공식 찬가로 책색되기도 했는데 모든 인류의 우애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교향곡의 최초로 합창과 성황을 담아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던 베토벤의 음악이 200년이 지난 평창에서 울려 퍼지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위로와 극복, 승리의 음을 담은 베토벤의 음악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마저 불투명했던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개최를 결정지은 이유기도 한데요. 이번 음악제는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 달 8일까지 탄생 250주년을 맞은 베토벤의 전 교향곡을 교향악, 실내악, 독주, 피아노 등 다양한 버전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이 베토벤이 생전에 남긴 그래야만 한다를 주제로 메인 콘서트 9차례와 또 강릉 자동차 극장, 삼척 조각공원 등을 찾아가는 음악회 5차례로 구성되는데요. 또 손여름 예술감독의 마스터 클래스를 시작으로 바이올린, 오보에, 클라리네트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인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또 어떻게 또 참여할지 다 또 나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 이현정 기자였습니다. 자, 7월 24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